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오늘의 뉴스를 소리로 먼저 들어보는 그런 코너죠. 자,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임명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 각 당 반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이런 말도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홍종학 씨를 장관이라고 우겨도 국민은 홍종학 씨를 홍종학 전 의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오기 정치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오기 정치로 인해서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은 5명입니다. 가히 인사 참사 수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당부 이야기 후에 나온 목소리 누구누구죠?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바른정당도 바람직하지 못한 임명이다라고 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렇게 좀 야삼당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반발이 심합니다. 오기 정치다라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키우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국 민정수석 공수처도의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이 예산국회 앞두고 이 홍정학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해서 야3당이 대여전선 이걸 형성할 재료가 되는 효과 이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정학 장관은 바로 취임식 갖고 업무 시작했다면서요? 오늘 임명장 받고부터 바로 국무회의에 참여했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네, 오후에 홍정학 장관의 취임식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술혁신형 창업, 제2의 벤처붐을 조성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고요. 네. 언론은 이제 그 홍정학 장관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이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면서 개혁적인 정책 행보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지진과 수능 시험의 차질 없는 후속 대책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고요. 또 이제 특별히 볼만한 대목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도 80%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내부 시스템과 신고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그런 성희롱 사태가 나니까 이런 그렇죠. 지적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이것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외에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리도록 하고 위원회 명단과 또 평가 결과를 심사후에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포항 지진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불안한 대목이 진앙지 인근에서 이른바 액상화로 추정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집안 약화가 우려된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정부가 그제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주택 피해가 지금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진앙지 인근 주택들에 대한 1단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민간 전문가 24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총 150명으로 조사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거의 90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1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중상자가 1명 있다고 합니다. 낙석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고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가 뒤늦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슴 통증 이런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
중앙정책본부의 설명입니다. 예.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과 좀 비교를 해볼 때 진앙지의 깊이가 얕아서 체감 충격이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지원의 필요성도 지금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야죠. 따라서 이재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 심리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런 지진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불안감도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보면서 이게 서울은 괜찮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서울시의 내진 대상 학교 건물 3,609동 중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26.5%에 불과했다라고 아하. 합니다. 예. 이 더 심각한 점은요. 재난 발생 긴급 대피 시설로 지정된 학교 상당수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아니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가 내진이 아니다? 그렇죠. 긴급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건물 738동 중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곳은 전체 65.9%인 486곳에 달한다는 것이죠. 여기로 대피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은 내진 보강 사업에 매년 516억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모든 건물의 내진 보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좀 이제 시점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니만큼 좀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이 진로 문제를 놓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끝장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이견만 확인이 될 것이고 명확한 결론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쪽은 바른정당과의 통합까지 모색을 해야 되지만 안 되면 정책과 선거연대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지금 통합 효과가 크지 않고 당내 합의도 쉽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분당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통합 반대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바른정당 입장은 어때요? 국민의당이 밖에서 계속 이러니까 바른정당도 좀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25일 날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오늘 토론 결과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국민의당이 분당까지 각오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그림이 되면 바른정당 내의 논의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바른정당의 논의도 좀 지리밀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른정당 내부에서 국민의당과 연대나 통합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대한 입장과 태도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으로 간 김무성 의원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내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열린토론 미래라는 이름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김무성 의원이 모셔올 사람은 또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즉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이 있을 가능성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한 홍준표 대표와는 이 판단의 어떤 차이를 드러낸 것인데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으로 먼저 간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면 바른정당 내에서 보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즉 이번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유승민 지도부가 성과를 내야 추가 탈당 동력에도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연결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독일 9월 총선 이후에 진행되어 온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결렬이 돼서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권 기민기사연합은 자민당 그리고 녹색당과 함께하는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을 모색을 해왔는데요. 예. 난민 문제와 재정 문제, 특히 현재 받아들여진 난민들의 가족을 추가로 받는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는 선택지는 다시 3인당하고 대연정을 하거나 소수정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재선거를 하는 방법뿐인데요. 네. 하지만 3인당은 연정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재선거를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한 상태입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소수정부 구성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재선거를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연정 협상에 구원투수로 나선 상황이지만 이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어서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재선거하면 지난 총선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독일 현지의 언론 보도나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결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선거 결과가 그대로인데 또 연정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 기민기사연합 내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 문제인데요. 네. 이미 포스트 메르켈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뭔가 총리가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내부에서 나와서 지금 또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요즘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리멸렬한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이 더 확산이 돼서 재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의
이를 위한 대안이 약진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심장인 독일에서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면 결국 독일판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와서 걱정입니다. 예. 그 독일의 유럽연합 내에서 영향력 감소는 영국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선거로 진짜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